이런 상황에서 여당 내의 한 분, 황희 의원입니다. 뭔가 또 본인의 입장을 냈어요. 근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기사 보겠습니다. 철부지가 산을 태워 단독범 아닐 것 같다. 공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단독범, 뭐 공범 이런 얘기가 등장한 겁니다. 그 당직 사병과 관련해서요. 처음에 제보를 한 거죠. 가장 첫 제보자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. 이 추미애 법무장관 관련해서 휴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뭐 집이라고 얘기했다. 뭐 그러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. 근데 단독범이라고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. 너무 나간 여당, 추미애 장관 어머 역풍이 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. 황희 의원이 추 장관 아들 의혹 제보자 어떻게 보면은 이름을 처음에는 썼어요. 본인의 SNS상에다가 이름을.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논란이 되다 이름을 지우고 성만 썼거든요. 그런데 이제 본인이 해명을 한 거죠. 이거 이미 지난 2월에 어떤 언론에서 다 공개된 건데 왜 나만 갖고 그러십니까? 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.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. SNS에 실명 공개하고 범죄 낙인 찍은 거 아니냐. 여당 국방위 간사가 던진 무리수다. 한국일보는 무리수라고 해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야당 헌법기관이 압박해 여론몰이다.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제정신인가?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. 뭐 굉장히 시끌시끌했었죠. 그리고 본인이 이미 다른 언론에서 2월에 이름 공개했는데 왜 저만 갖고 그러세요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냈는데 그 당시 그 언론이 보도했던 걸 또 화면을 캡처해서 얼굴과 이름 다시 또 올렸어요. 또 논란입니다. 그래서 이게.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.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 당직 사병 인터뷰가 있습니다. 배우 공범 있을 수 없다. 난 사실만 말했을 뿐.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. 당시 당직병 인터뷰. 주변에서 정치 쪽 일하는 사람 없고 동료 부대원들도 내 기억과 일치한다.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요. 이 주말 사이에 본인을 향해서 굉장히 본인의 어떤 SNS나 이런 데 막 험한 글들이 막 올라오고 그랬다. 이런 것도 약간 호소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다. 이 부분. 원색적인 비난과 협박이 가득했는데 그러자 이 당직사병, 전 당직사병이죠. 상식 밖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시달려 정신과 병원에라도 가봐야 할 지경이다. 이렇게 또 호소도 했습니다. 자, 그럼요.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육군 규정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. 육군 규정 160조에 보면은 160에 보면 천재지변, 교통두절, 그다음에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용 가능한 수단, 가로 열고 전화 등을 이용해서 휴가 허가권자에게 연락을 하고 허가권자가 허가를 한 다음에 즉시 휴가 명령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설병은 그거 그대로 따라서 전화를 했고 허가권자가 허가를 허가해 줍니다. 그래서 당연히 이제 휴가를 받은 거죠. 그럼 이 과정에서 육군 규정을 따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황희 의원이 그 본인이 SNS에 글을 올리기 전에 전 더불어민주당의 그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이제 문제 없는데 자꾸 문제 삼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지금 영상으로 저희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글을 올린 겁니다. 그런데 그 글을 시작하는 첫 부분에서 그 당직사병의 실명을 썼어요. 근데 논란이 되자 그걸 다시 지웠습니다. 성만 남기고. 그러면서 이미 다른 언론 2월 달에 공개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? 그러고 나선 뭐 이후에 논란이 시작이 된 거예요. 자, 최영철 편집위원. 네. 황희 의원의 저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? 황희 의원 이름 때문에 또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. 예. 황희 정승하고 이름이 같아서 옛날 조선시대 집권 세력은 입법, 사법, 행정을 다 했습니다. 예. 그 당시에는 상권 분립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정승이 시키면 권장도 치고 다 했습니다. 근데 황희 정승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몇백 년이 흘러서 황희 의원께서도 특정인을 갖다가 자기가 판사도 아니면서 단독범이라고 지칭을 해서 더구나 실명을 박아서 예. 판결을 해버렸습니다. 이 사람은 단독범행이다. 범죄자다. 예. 더구나 공익제보자를 갖고 공익제보자의 관련 법률은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희 의원께서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신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.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고 나서 결국에는 사과까지 하는 총극이 빚어졌습니다. 예.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문명사회에서
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고 금태섭 의원까지 같은 식구였던 사람까지 예. 비판했습니다. 이것은 황 의원께서 나가도 진도를 너무 뺐다. 아.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? 내 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한다는 지금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. 이성을 상실한 행동이 아닌지 합리를 상실한 행동이 아닌지 전 지금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좀 돌아보셔서 예. 정말 자기 편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뭐 속된 말로 사냥개가 되겠다는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. 좀 고쳐주시는 것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봅니다. 최영주 대표님 한마디로 진도를 빼도 너무 뺐다 이렇게 좀 비유를 하셨어요.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.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. 다음 기사입니다. 추, 낙마된 정권 레임덕 가속 초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신문 총력 방어전을 하고 있다. 그 상황에서 황희 의원의 그런 글이 나타난 거 아니냐.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. 윤경호 의원께서는 이 해석 어떻게 보세요? 이거야 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뭐 가장 근간이 이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. 추미애 장관이 아까 본인이 올린 사과문 말미에 검찰 개혁을 운운한 것도 바로 저거죠. 그러니까 본인은 조국 사태 이후에 법무장관으로 간 게 영어로 얘기하면 미션이 있는 거예요.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의혹이라고 얘기되는 거 쉽게 말하면 이게 규범을 위반한 건지 아니면 법과 규정을 위반한 건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뭐 물러나라고 한다는 거는 이건 뭐 레임덕이 불가피하다라는 게 지금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그리고 여권의 기본적인 공통된 인식일 것 같아요. 저는 황희 의원 건에 관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황희 의원이 너무 나갔다 이건 뭐 이미 다 지적했습니다.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, 가질 수 있는 권한 갖고 있는 거 인정합니다. 그러나 저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건데 그 대상이 됐던 현모라는 분이 전 당직 사병. 공익 제보자라고 지금 분류가 되잖아요. 이분이 지난 2월에 왜 나섰을까? 과연 공명심인가 아니면 정의를 위해서인가? 정말 공정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이건 정말 나는 못 참겠다라고 한 건가? 이거에 대해서 각자가 과연 어떤 시선으로 평가를 하고 있느냐. 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현모라는 이 당사자가 정말 황 의원이 공격을 했던 것처럼 무슨 함께 손을 잡은 무슨 세력이 따로 있다든지 또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게 정치적으로 추미애 장관이나 지금 집권당의 반대쪽에 서는 사람들에게 뜻을 같이 하기 때문인지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해관계와 상관없다면 이 공익제보자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공익제보자라고 얘기되는 이 현모라는 분에 대한 평가 이것도 이번 황 의원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. 이번에 등장인물이 많습니다. 신원식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, 군 출신이죠. 그리고 한국군 지원단장을 지냈다는 예비역 대령. 이분도 본인의 목소리로 직접 지금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정말로 정의를 위해서 또는 공익을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신원식 의원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될 수 없는 거고요. 제보자 그다음에 현역 사병 그런 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. 박민식 전 의원께서 또 반론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제가 하나만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거를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있던데 지금 황희 현역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? 국회의원이라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것이 지금 당직 사병이나 또 시민단체에서 황희 의원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은 특히 형사 문제를 제기하면은 제가 법률가 입장에서는 황희 의원은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. 문제가 될 조지가 많다라는 거네요. 아주 농후합니다. 왜냐하면은 표현 자체가 그 페이스북 내용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표현 자체가 잠적했다, 단독범이다, 공범이 있다. 누가 보더라도 이 당직 사병을 무슨 현행법을 위반한
그냥 범죄자로 낙인 찍은 거예요.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라고 고소를 하면은 예. 황희 의원이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두 번째로는 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이거는 면책특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박민식 전 의원께서는 법률가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자기가 예. 어떤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발언한 것이 아니라 개인 예.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. 면책특권이 없는 예.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. 사실. 자, 이승훈 변호사 역시 법률가신데 지금 박민식 전 의원께서는 농후하다, 소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셨어요.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세요, 이 상황은? 일단 황희 의원께서 단독범이라는 표현을 쓴 건 조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예. 범죄 사실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황희 의원께서 보면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고 하잖아요. 예. 이건 그런 것 같습니다. 이 사건에서 지금 개인 휴가에 대한 예. 명령이 안 내렸는데 정말 복귀를 안 했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이게 지금 23, 24, 25일이거든요. 금, 토, 일입니다. 카투사 같은 경우는 금요일 5시부터 뭐 외출 외박이 가능합니다. 예. 그러면 일요일까지 실상 지휘부가 외박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. 그냥 출퇴근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당직 사병에게 이게 전달이 안 됐을 수 있어요. 휴가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예. 불구하고. 그러면 당직 사병 입장에서 보면 지휘관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예. 뭐 연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. 당연히 뭐 이게 복귀 안 한 거 아니냐 확인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당직 사병이 잘못한 건 아닌데 본인이 다 아는 게 진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예. 이 말을 갖다가 찰부지라고 한 건데 이미 부대장은 휴가 명령을 내렸는데 예. 자신은 모르고 개인적으로 서 씨한테 전화해서 너 왜 복귀 안 해? 이랬다는 예. 거잖아요. 근데 본인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. 이런 차원이지 이거는 뭐 그렇게 아닌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자, 이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는요.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고 있어요. 보시죠. 길어지는 문해 침묵. 그렇습니다. 인사권자잖아요.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서. 청와대는 실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. 그러면서 지켜보겠다. 이런 입장으로 지금 경향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. 인사권 문제 확산도 차단이다. 자, 박민식 전 의원과 이승훈 변호사께 미리 아까 질문 드렸어요. 문재인 대통령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실까?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. 쓰실 거예요. 시간이 지금 벌써 8시 55분을 지나고 있어요.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. 각각 두 분께 1분씩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딱 명확하게 좀 간단하게 추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박민식 전 의원. 네,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한테 고맙소. 예. 그러나 고맙다는 거는 예. 여태까지 법무부 장관 들어와서 지금 말해서 현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제일 눈에 가시라고 보는 윤석열 총장 확실히 제어를 했다. 고맙다. 예. 그런데 이번 사건은 뭐냐면은 본인 개인의 문제예요.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뭐 옛날에는 고마웠지만 이것까지는 커버해 줄 수가 없다. 그러나 뒤에는 고민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이번에 한 이번 주 보고 안 되면은 이제 뭐 시쳇말로 빠이빠이 할 수밖에 없다. 이해해달라.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네. 거다. 뭐 추정입니다. 박민식 전 의원의 추정입니다. 이승훈 변호사는 어떻게 추정하세요? 저는 이제 검찰 개혁 완수란 말을 하고 싶어요.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꼭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과반수 의석을 얻어서 검찰 개혁을 저지하고 이 공수처를 설치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. 그런데 국민은 과반수 이상을 민주당이 준 겁니다.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을 꼭 완수하고 싶어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수사권, 기소권, 영장척구권 등 모든 권한을 검찰이 갖고 있는 곳은 없어요. 그래서 검찰은 이제 우리나라의 마지막 성역이다. 청와대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교도소 갔잖아요. 한동훈 검사장이 열심히 수사해서. 그렇지만 검찰을 견제할 세력은 아직 없는 것 같다. 이게 결과적으로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했던 이 개혁을 한 번은 완수해야 된다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검찰 개혁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. 그러면은 별다른 어떤 인사에 관련된 뭐 변화나 조치는 없을 걸로 봐야 되겠네요. 만약에 저 추정이 맞다고 하면요. 지금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.